진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공무원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사회가 뒤집혔습니다. 서해해경이 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6명을 적발했습니다. 어업활동을 하기로 해놓고 출근 첫날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 황전면과 구례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한 지 5일 만에 시민 수천여 명의 손길이 모아졌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온이 높아져 음식에 균이 생기기 쉬워 음식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전남 진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확진자는 진도 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본섬을 넘어 낙도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진도에서 배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섬 조도. 면사무소가 민원실에 직원 1명만 남긴 채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진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면사무소 직원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면사무소 직원은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7급 공무원. 직접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갖고 있어 접촉이 예상되는 인원만 70여 명에 달합니다. 섬 주민들은 코로나19가 낙도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웬만하면 바깥에 나가지 않고 걱정 안 하고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남도 끝자락에 있는 섬 진도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7일. 60대 남성이 제주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김포의 70번째 확진자가 탄 비행기에 탑승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문제는 첫 확진자가 감염된 사실도 모른 채 진도에서 12일부터 닷새 동안 외부 활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첫 확진자에게 감염된 70대 남성도 15일부터 사흘 동안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깜깜이 감염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80여 명이 대부분 음성 판정이 나온 만큼 더 이상 확산될 우려는 없다는 입장. 다만 조도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역학조사를 통한 추가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은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있고 결과가 나서 음성이면은 이 직원만 격리를 이제 14일간 시키고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를 하면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소독도 하고 이제 직원들 어디 이제 외출 자제하고. 그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자부했던 남도의 작은 섬 진도. 수도권에서 시작된 감염병이 외딴 섬까지 확산될 우려를 낳으면서 청정 지역이란 단어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관광지 방역 인력 728명을 채용합니다. 전라남도는 국비 54억 원을 투입해 지역 주요 관광지 269곳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방역관리요원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안내, 2m 이상 거리 두기와 관광객 동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관광업계 실직자나 휴직자, 경력자 등을 채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랑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19일 0시 기준으로 총 568명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남 등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선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후 501명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곳곳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대구 신천지교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구 신천지 사태와 비교해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같은 기간 동안 60명가량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바이러스 유형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GH형으로 올해 초 유행했던 S나 V형보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은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양성률은 17% 수준입니다.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17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양성률이 30%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낮은 수치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요.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은 129명,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를 못한 사람은 380여 명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600명가량으로 추산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인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 걱정이 큰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순천 황전면과 구례 지역에 수해 피해가 집중됐죠. 전남 전체적으로는 피해 복구 비용 4천억 원이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수해 피해민들이 도움을 요청한 지 5일 만에 시민 수천여 명의 손길이 모아졌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600mm가 넘는 폭우로 축사와 마을이 반쯤 잠겨버린 순천 황전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농민들은 축사에 남겨진 가축 걱정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소는 빗물에 떠내려가다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설마 여기가 이렇게 물이 찰날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옛날에 이틀에 걸쳐 600mm가 이렇게 냈어도 물이 여기 차질 않았는데. 비가 그치자 수해 복구가 본격화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가전제품도 여보로또 쓰거나 입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이들은 순천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순천시는 곧바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수해 피해 돕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5일여 만에 시민 5천여 명의 기부 물품이 모아졌습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여벌옷과 신발, 가방, 그리고 새 속옷의 분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소형 가전제품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선풍기와 밥솥, 청소기 등 생활 필수 가전이 한데 모아졌습니다. 진짜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 주민들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용품들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필요한 물건들이 전달돼서 좀 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동참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수해 피해 돕기 운동을 시작한 시점이 광복절 연휴 기간이었던 만큼 이렇게 많은 참여가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나서준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 자기 일처럼 생각하신 순천 시민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인 물건들은 저희가 분류 작업을 통해서 피해 입으신 주민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피해 지역민을 돕기 위해 모인 물품은 무게로 5톤이 넘었습니다. 시민들의 온정이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부자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감염병 때문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요즘이죠.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높아서 음식에 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계절 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겨울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인데 여름철 날씨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부근이라 여름철에 발생이 잘 되고요. 특히 습도가 많은 조건을 세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보관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어패류는 물에 잘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세균의 경우 60도 이상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용수로 지정된 생수 등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했을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하고 실외에 있는 장독에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설사나 고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가족 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격리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대체복무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어업 활동으로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체복무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어업 활동을 하기로 해놓고 출근 첫날부터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어촌 인력난 해소와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를 타고 고기를 잡거나 양식장, 수산 가공이나 종묘 생산 등 분야에서 23개월에서 최대 34개월 동안 일을 하면 병역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서해지방 해양경찰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어업인 후계자로 대체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70여 명입니다. 이 제도는 어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그 소요 인원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업인 후계자를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병역 의무 대체 제도입니다. 최근 서해청이 대체복무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6명을 적발했습니다. 25살 A모 씨는 11개월을 어선에 타지도 않고 거주 지역을 벗어났지만 복무 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체 근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근무를 하지 않거나 지정된 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친인척 회사에 취업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복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A씨 등 6명과 A씨의 아버지 등 2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대체복무는 취소되고 입대해야 합니다.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거나 복무 기간 중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단 이탈한 사람은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병무청과 지자체에서 어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해경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 하류에 밀려든 쓰레기를 18% 정도 처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자체와 함께 환경정화선과 중장비 등을 동원해 2,535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쓰레기는 초목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가 함께 있어 바다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